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결함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가능성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8살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한 한국계 소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받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MIT 수석 졸업생이 되어 교육부를 상대로 세상을 바꾸는 소송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숨겨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자녀도 다름을 결함으로 오해받고 있지는 않나요? 1초만 투자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다름을 결함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꾼 한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올해 23살이고 현재는 MIT에서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의 화려한 지금이 아닌 8살 때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했어요. 햇살 좋은 캘리포니아, 어디서나 들려오는 영어 소리들, 알록달록한 학교 건물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곧 숨막히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분명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했고, 친구들이 웃으며 떠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점점 혼잣말을 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원래도 조금 예민한 성격이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말 그대로 나만의 세계로 도망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제 이런 모습을 곧 문제 행동으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담임교사 마이어스 씨는 부모님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요. 지적장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부모님은 그저 영어가 부족할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단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심리검사를 받은 뒤 저는 공식적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4년 동안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저를 더 이상 보통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저를 피하거나 수근거렸습니다. 쟤 특수반 애야. 쟤한텐 말 걸지 마.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들조차 저에게 너무 쉽거나 반복적인 문제들만 내주었고 저는 더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매일 밤 무너져 내리듯 울었어요. 내 딸은 그런 애가 아닌데라며 억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세상이 저를 안 되는 아이로 결정짓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심지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고등학교 졸업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를 더는 울게 하지 않겠어. 하지만 8살짜리 저에게 그 다짐은 너무나 막막하고 무력한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집 안의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언어치료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저만을 위한 학습 방식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훗날의 이야기였고 그때까지 저는 학교에서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못 알아들을까? 오늘은 또 무슨 실수를 할까? 수업 시간엔 문제를 풀어도 선생님은 잘했어라고 칭찬하기보다 저를 조용히 다른 방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특수학급 아이들끼리 모인 방. 그 방 안에서 저는 하얀 종이에 동그라미나 그리고 숫자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엔 이상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문제들을 다 맞히는데 보통 반으로 못 가는 걸까? 문제를 풀면서 기쁨을 느낄 때도 있었고 간혹 수학 문제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답을 맞힐 때면 선생님조차 놀라는 눈빛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놀람은 곧 어색한 웃음으로 바뀌었고 잘했어, 미경아. 그런데 이제 이걸로 놀아볼까? 라며 저를 다시 특수학급 활동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시절 제 일기장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다른 애들과 다른 걸까? 나는 정말 바보일까?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일기장을 펼치면 삐뚤빼뚤한 한글 글씨로 적힌 제 물음표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지적장애 꼬리표를 달고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언어치료 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올 때까지만 해도
그 경험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에서 저를 지적장애 아동으로 분류하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도 어려울 거라는 말을 들은 순간 엄마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걸 느끼셨답니다. 엄마는 그날 밤부터 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딸은 잘못된 게 아니야. 문제는 얘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고 학교에서 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게 다짐한 엄마는 매일 밤 저와 마주 앉아 한글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의욕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틀린 아이로 취급받고 돌아와서 또 공부하자고 하니까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방식은 학교와 달랐습니다. 학교에선 항상 틀렸어. 혹은 그래, 잘했어. 하지만 너한텐 이건 어려울 거야 라는 식의 피드백만 받았는데 엄마는 언제나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다음엔 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읽으며 미경아, 호랑이는 왜 곶감을 무서워했을까? 하고 물어보시고 제가 생각을 말하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 하고 계속 상상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받침, 종성, 초성, 모음, 합성어 이런 것들을 놀이처럼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경아, 영어는 불규칙한 게 많지만 한글은 규칙이야. 규칙을 알면 뭐든 만들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언어를 정복한다는 쾌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언어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서 수학 문제에서도 규칙을 찾고 응용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수학 놀이를 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두 손을 맞잡으며 기뻐하셨습니다.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집에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학교는 여전히 저를 특수학급 아이로만 바라봤습니다. 학급 담임 마이어스 씨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집에서 잘한다고 하시지만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게 미경에게 더 적합해요. 그 말은 곧 우리는 얘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찾아가 여러 번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학교에서 보는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한번 분류된 아이를 다시 재평가하는 건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저는 점점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가능성 없는 아이, 다른 하나는 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아이. 솔직히 저는 집에서 배우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한글 동화책, 한국에서 가져온 단어 카드, 수학 퍼즐, 이야기 만들기 게임은 저에게 세상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였으니까요. 어느 날 엄마는 저를 한국어 주말학교에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은 이민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은 저에게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글로 글짓기 숙제를 내주었더니 저는 엄마와 연습한 대로 규칙을 응용해 글을 써냈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긴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선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집에서 점점 자신감을 키운 저는 학교에서도 조그맣게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잣말을 하던 습관 대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시도했고 수업 시간에도 손을 들어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처음엔 여전히 무시당하거나 너는 나중에 풀어도 돼 같은 반응을 받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제 삶을 바꾼 건 단순히 한글이나 수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아이야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겠지요.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미경아, 세상이 너를 뭐라고 부르든 너는 너야. 너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언젠가 학교도 세상도 제 가능성을 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 될지 그땐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특수학급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집에서는 끝없이 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학습은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했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일찍 마치며 조기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마지막까지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사례로 저를 기록했지만 저는 제 안에 불타오르는 질문을 안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왜 나는, 왜 우리 같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낙인 찍히는 걸까? 저는 MIT에 입학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교수님들과 토론하며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개인적 실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처음 진단한 교사가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어가 서툰,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의 아이들을 기존의 평가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분류하는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교육정책 세미나에서 제 이야기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제 8살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학급에서 보낸 4년, 그 안에서 경험한 부끄러움과 상처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엄마의 사랑과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 발견한 저 자신의 가능성. 발표가 끝난 뒤 강연장은 술렁였습니다.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의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료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지만 MIT에서 만난 교육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개월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평가 시스템과 언어 소수자 진단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례는 결코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 중 상당수가 저와 비슷한 진단을 받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진짜 가능성을 시험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교육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측은 처음엔 냉소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미 개선되고 있는 문제다. 수십 년간 운영해온 평가 시스템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와 사례, 무엇보다 저의 생생한 경험을 무기로 재판에 맞섰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는 기자들과 교육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 명의 교사를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과거 저를 지적장애 진단했던 담임교사 마이어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개인을 탓하는 싸움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시스템과의 싸움이니까요. 마이어스 씨는 증언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미경 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제게 이상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억울함도, 화도, 복수심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욱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교육부 변호인단은 현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저희는 그 안에서 놓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수많은 증언과 자료, 통계가 오갔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본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 피고, 캘리포니아 주교육부는 1년 이내에 다문화 학생 및 언어 소수자 학생의 진단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명한다. 그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옆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팀은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캘리포니아 주교육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그날, 저는 너무도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의 기쁨, 지난 세월의 억울함,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까지요. 법원 판결은 단순히 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및 언어 소수자 학생의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을 1년 내에 개선할 것. 이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교육계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소송 이후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언론사들이었지만 곧 전국 방송, 교육 전문 매체, 그리고 국제기구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MIT에서는 저를 학생 대표로 유엔에서 열리는 교육혁신 포럼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저는 유엔 본부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준비하며 밤을 새운 그 며칠 동안 저는 8살의 저를 수도 없이 떠올렸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혼잣말을 하며 눈을 깜빡이던 그 아이.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푸는 문제를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너만의 길을 가고 있어. UN 연설 당일 전 세계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름을 결함으로 오해하는 교육은 한 아이의 가능성을 꺾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은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 때문에 가능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바꿔가야 합니다. 연설을 마쳤을 때 청중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교육 정책 자문가로 활동하며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언어 소수자, 아이들이 집중된 학교들을 방문하며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용기를 줘서 고맙다. 우리 아이도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세상이 먼저 그 가능성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놀랍게도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달라진 학교 건물, 새로운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를 초대한 따뜻한 교사들. 강연장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할 수 없어, 넌 안 돼,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시선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강연을 마치고 한참 뒤 강당 뒤쪽에서 한국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언어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용기가 생겼어요. 순간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저는 그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나서며 저는 오래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미경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이야기는 다른 아이들의 길을 밝혀줄 거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다름이 존중받고 모든 아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신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나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경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미경 씨처럼 다름을 극복하거나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